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증여세 실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실무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요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 6억 원도 10년 동안에 통산해서 6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거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던 또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6억 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08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죠.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는데 자녀가 성인인 경우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0년 통산해서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이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죠. 즉 부모가 자녀로부터 역시 증여받는 경우는 그냥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데요. 역시 이것도 2014년 1월 1일부터 증여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육촌인의 혈족이라든가 사촌인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10년 동안에 1,000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1,0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1,0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내용을 좀 살펴보실까요?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그리고 증여받는 사람은 수중자가 되겠는데 역시 증여세는 수중자가 내겠죠. 그 수중자의 정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수중자는 성명이 한미모입니다. 증여일 현재에 거주하고 있고요. 생년월일은 76년 1월 5일생이고 증여자 남편은 김증여입니다. 수중자의 배우자가 되겠죠. 남편인데 생년월일은 75년 5월 11일입니다. 증여재산은요 서귀포시에 있는 소재 아파트가 되겠는데 대지 면적은 25.5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87.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증여일은 2019년 2월 15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증여일이 2019년 2월 15일이니까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니까요. 증여일이 2월 15일이니까 말일은 2월 말이니까 3월, 4월, 5월이 되겠죠.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니까 5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증여재산의 평가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는 증여재산의 공동주택 가격은 2018년 4월 30일 최근에 공시된 게 7억 6천만 원입니다. 즉 공시가격이 7억 6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사례입니다. 매매 거래 가격은 2018년 12월 20일에 매매 계약일에 있어서 8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와 유사한 재산의 매매 사례 가격은 2019년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일이 8억 1,000만 원인데 이때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아파트는요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사례 가격이 있다면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증여일 전 6개월 그리고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거래가 있을 때는 그 매매 사례 가격을 시가로 모아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억 6천원 공시가격이고 매매 가격은 8억이고 유사한 가격도 8억 1천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 있는 8억 원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도표를 보시니까 8억 원이 나왔죠.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평가기간 이내에 그 당해 재산의 매매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을 우선으로 시가로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재산 매매 거래 가격은 2018년 12월 20일에 매매 계약일이 있는 8억 원으로 시세를 보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8억 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하는데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부채, 채무액은 없으니까 공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을 때 과거에 10년 전에 증여한 증여재산 가산액은 없습니다. 증여재산이 있다면 증여재산 가산액을 더해주는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해줄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8억 원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게 바로 증여재산 배우자 공제가 6억 원입니다. 10년 이내 동안 6억 원을 공제하니까 6번의 증여세 과세 표준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표가 1억까지는 10%고요. 1억 초과 5억까지는 20%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표가 2억이니까 20%를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인데요.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즉 증여세 과표 1억에 대한 10%니까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을 누진공제하니까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누진공제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 나왔죠. 과세표준 2억에다가 세율 20% 곱해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니까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해주는데 지난 2017년도까지는 신고세액공제가 10%를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고세액공제가 3%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3%면 얼마입니까? 90만 원이 되겠죠? 이것이 신고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90만 원을 공제하면 차감 납부할 세금은 2,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법제처를 치세요. 법제처를 치게 되면은 제일 위에 현행 법령이라는 게 타이틀에 뜹니다. 그러면 현행 법령에다가 여러분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치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 대통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쭉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무령이 되겠는데 시행규칙을 클릭하시면 밑에 별표가 나오는데 별표에 제10호 소식이 나옵니다. 이게 양식이 개정돼 가지고 2020년 지난 3월 13일 날 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가 작년에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잠시 멈추시고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별표 10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셔서 별표 10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인쇄를 하세요. 인쇄를 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하고요. 그리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여러분들이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한 내 신고에다가 체크하시고요. 수중자, 증여받은 사람이죠. 성명은 한미모, 부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2번 주민등록번호 쓰시면 되겠고 3번 거주 구분은 거주자가 되겠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주자 체크하시고 수중자의 주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소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쓰시고 6번에 휴대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는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 쓰시면 되겠고요. 7번째 증여자와 관계는 배우자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증여자입니다. 8번은 증여자의 성명 김미남이 되겠고요. 주민등록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일은 10번의 증여일은 2019년 2월 15일이 되겠고요. 증여자의 주소 쓰시면 되겠고 증여자의 자택과 핸드폰 번호 쓰시면 되겠고요. 세무대리인 만약에 세무사를 통해서 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한다면 세무대리인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직접 신고하시게 되면은 뭐 수중자가 신고하면 되겠죠. 자, 17번에 증여재산가액입니다. 8억 원이 되겠죠. 17번 증여재산가액에다가 8억 원 쓰시고, 그리고 없으니까 24번에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24번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8억 원 쓰시면 되겠고요.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5번 배우자 공제가 되겠죠. 6억 원 쓰세요. 6억 원, 600, 000, 000, 6억 원 공제하게 되면 30번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2억 원 쓰시기 바랍니다. 200, 000, 000, 2억 원 쓰시고, 31번 세율입니다. 과표가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는 20%니까 20%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에 20%면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누진공제 1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에 산출세액 3천만 원 쓰시고 34번도 3천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37번에 세액공제 합계가 나오죠. 세액공제 합계 3천만 원에 신고세액공제가 3%니까 90만 원이니까 90만 원 쓰시면 되겠고요. 40번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신고세액공제 90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90만 원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45번에 가서 자진납부할 세액은 3천만 원에서 90만 원 빼니까 2,910만 원. 29,100,000 2,910만 원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신고인은 2019년 5월 31일 신고인 한미모. 여러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 도장을 찍어야 되겠지만 일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미모가 서명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사인하면 되겠고요. 그 밑에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역시 세무대리인이 되겠고 해서 세무서장 귀화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양식이 지난 2020년 3월 13일 날 양식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도 3월 20일 날 양식이 개정됐는데 이렇게 서식은요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서식이 자주 1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여재산 역시 별지 10호 서식이 되겠는데 역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 재산 구분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건 아파트는 코드 번호가 11번입니다. 여러분 그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남편이 부인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면 현금은 재산 코드 번호가 01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토지만을 줄 때는 02가 되겠고, 그리고 부속 토지를 줬다면 03이 되겠고, 그리고 개별 주택을 줬다면 04가 되겠고요. 이렇게 아파트를 주게 되면 코드 번호가 11번이 되니까 11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재산 종류 코드는 부동산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좋습니다. 그리고 3번 그 아파트에 대한 소재지 주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시면 쓰시면 되겠고, 5번에 수량과 면적에는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대지가 25.5니까 대지 25.5 제곱미터, 대지 25.5 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은 87.3 제곱미터, 87.3 제곱미터 쓰시면 되겠고, 7번에 평가 가액은 8억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평가 기준 코드는 뭐 01번,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평가 기준 코드, 자산 코드가 중요한데요. 평가 기준 코드는 01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에 가서 증여재산가액 8억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8억 원 쓰시면 되겠고, 또 15번입니다. 합계 8억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렇게 아파트 8억짜리를 증여했다면 이렇게 신고는 간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하고요. 증여재산 및 평가 계산서를 여러분들이 주소지 세무서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증여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은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파트 증여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는 증여산 공제가 5천만 원을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부모의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아들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 증여가 되겠죠. 이런 부담부 증여가 되게 되면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만큼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의 차액만큼 5천만 원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